갈등과 전쟁으로 치닫는 인간의 이기심에 질려 모든 신들이 떠나버린 후에도 인간의 곁에 남아 그들의 싸움을 중재했다는 정의의 여신. 오른손에 칼을, 왼손에 천칭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은 공명정대한 법을 상징합니다. 법의 이념 가운데 정의는 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이념입니다.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라는 평균적 정의와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배분적 정의로 분류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업을 허용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의 합헌 결정은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다른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안마업에 독점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 정당하고 이것이 배분적 정의에 부합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의의 추구와 상반되는 법원도 있습니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10년 일본이 살인 등 12가지 중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최소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에 대해서만은 언제라도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정의감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런 경우 공소시효 폐지를 둘러싼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뒤 붙잡히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비록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정의의 이념에는 맞지 않겠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정의의 추구를 하는 자동차 안에 법적 안정성이라는 브레이크가 달린 셈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 낫다고 표현되는 법적 안정성은 공소시효 등 각종 시효제도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취득시효에 대한 규정은 물건 또는 권리 점유의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 또는 재산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비록 진실한 권리관계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사실 상태를 더 중시하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의 이념에 부합합니다. 어느 신문의 칼럼을 요약해 볼까요?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헌법 제103조의 규정이죠. 이미 재판으로 다뤄진 비슷한 사건이 있다면 새로운 판결은 그 판례에 부합해야 한다. 국민들은 어떤 판사에게 재판을 받든지 비슷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다. 법이나 판례가 바뀌려면 국민의 법적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즉,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 흔적조차 찾기 힘든 사안에 대해 진실한 권리관계를 이유로 무조건 정의만 쫓다 보면 그동안 형성된 안정적인 법률관계를 흐트러뜨릴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라는 법원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이념이 모순과 충돌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될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은 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경우에 합리적이며 조화로운 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인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이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 여신상은 다른 나라의 여신들과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고 눈을 가리지 않고 있죠.
이는 정의로부터 법적 안정성을,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정의를 사수해야 하는 엄정함 때문이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